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일장을 전망해보고 또 꼼꼼하게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엠벤골드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에 AI 전문가에게 굉장히 매운맛을 봤었죠. 저희 얼굴이 화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수익에 극대화하고자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제가 셀비온 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좋은 성적 거뒀던 만큼 계속해서 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일격필살의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잠시 뒤에는 셀비온에 대한 리뷰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매운맛 AI 전문가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월요병 때문에 조금 뻔뻔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인엽 매니저님과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신의 한 수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어제는 사실 월요병 때문에 마무리 인사를 못하고 떠났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화요일 좀 화목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 좀 전일에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살짝 죽는 느낌이 있었죠. 또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좀 뒷심이 부족했다 싶은데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지 내일장 전략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GTC2022에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기조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하루 쉬어갔으니까 내일은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로봇과 양자, 특히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양자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형성되었던 AI 반도체랑 로봇, 양자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테마별로 순환매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내일은 엔비디아 GTC 또 젠슨항 CEO의 연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이슈들 쏟아질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 지난주의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디어를 담았는데 결과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디어유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AI 전문가도 70% 높게 잡아준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 디어유 목표 주가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AI 전문가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지난주 백인현 매니저의 디어유 종목 45,000원 목표가 70%를 주셨었는데요. 달성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디어유가 목표가 달성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으로 예측에 실패했는데요. 조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어유는 여전히 목표가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셀비온도 손절가를 터치한 후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디어유도 셀비온처럼 한 번의 목표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70% 처음으로 좀 잘못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면서 뻔뻔하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셀비온 짚어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다음 날 목표 주가 2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쉽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바로바로 급등하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셀비온 이번에 2만 원 돌파하고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23,000원까지는 2차 목표가를 2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쉬어가긴 했지만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오늘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2만 원 선만 지지해 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23,000원까지 잡고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장 굉장히 격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장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셀비온 2차 목표가 23,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수급 상황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셀비온 리뷰를 해봤는데 지난 디어유 지금 현재 일주일간은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DOU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DOU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중국발 매출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본적으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3월달 중국 서비스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PG 결제, 기존엔 인앱 결제 방식이었는데, 인앱 결제 방식은 결제 금액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는데 PG 결제 방식으로 2분기부터 바뀌거든요. 그럼 2분기부터 결제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PG 결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제 수수료가 3%에서 10%로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대 주주인 SM이 2대 주주인 JYP로부터 주식을 대량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 금액이 한 주당 5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DOU의 주가가 38,550원이거든요. 직관적으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DOU는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 매수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재 채팅창 통해서 DOU 잡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분기부터 SM, 중국 그리고 현재 결제 수수료까지도 좀 수익에 대해서 기대감 커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1차 목표가 45,000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또 해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 조금 힘이 부족했던 만큼 내일의 섹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는 어느 쪽 섹터를 바라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반도체 섹터 좋게 보고 네. 있는데 반도체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PU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TC20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경우 GTC025가 젠슨항 CEO가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여는 건데 18일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은 하루 쉬어갔지만 내일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최근에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낸드 가격 상승은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감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약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약간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실제 향후 업황을 대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비랑 부품이 들어갈 거고요. 그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가동률까지 나중에 업황이 회복하면 가동률까지 올라갈 텐데, 가동률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소재 업체들도 같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니까 하반기 반도체 업황 상승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섹터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동안은 어쩔 수 없는 감산이었다면 이제는 투자를 늘리면서 그 기대감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AI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내일장 반도체 섹터 흐름 어떨까요? 최근 GTC2025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투자와 기술 발전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산업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AI 전문가 역시도 엔비디아 GTC에 대한 모멘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안에서 탑픽 3가지 종목 어떤 걸로 꼽았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 3가지 꼽아주시죠. 제가 뽑은 반도체 섹터 베스트 3는요. 첫 번째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익 IPS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특수 소재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춘 기업입니다. 이 세 기업은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솔브레인은 최근 차트 흐름이나 수급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네, 현재 탑픽 종목 3가지가 꼽혔습니다. 삼성전자, 원익 IPS, 솔브레인 3가지 꼽혔는데 이 3가지 탑픽, 매니저님의 입장에서는 잘 뽑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뽑은 종목도 있고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바꿨으면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익 IPS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익 IPS는 대표적인 이제 증착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증착 장비 전문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4종목이 증착 장비 전문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ALD 증착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쪽에서 가장 특화된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관세 비중도 약간 미국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 비해서는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하지만 원익 IPS도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도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오르기 전이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원익 IPS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결국엔 다 올라가는데 어떤 속도가 먼저 올라갈지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렇더라도 삼성전자도 괜찮다.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 결국에는 IT 디바이스 기기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도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느리지만 괜찮다. 대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려면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재 업체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개선되면 결국엔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솔브레인은 잘 골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AI 전문가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AI 전문가도 솔브레인을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새 종목 안에서 매니저님도 이 솔브레인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3가지 종목 쭈루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저희 탑픽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공개를 네, 합니까?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TI라는 종목입니다. STI는 중앙약품 공급장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STI의 가장 투자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HBM 향으로도 매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CCS 중앙약품 공급장치가 HBM 향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HBM3부터 SK하이닉스 쪽으로 리플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SS 그리고 리플로 장비도 SK하이닉스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초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TI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024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2024년 영업이익이 273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습니다. 보통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는데 ST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성장을 했단 말이죠. 제가 회사 측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STI는 조금 영향을 덜 받은 건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업황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황이 최악인데도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지난해 4분기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최악이긴 하지만 향후에 업황이 좋아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얼마만큼 좋아질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ST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수급 이탈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탑픽 종목 역시나 장비 주죠. STI를 꼽아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지금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수익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 전문가의 전망은 잠시 뒤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대체 거래소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110개
10개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들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김유나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넘어가시죠. 마켓 시황센터입니다. 3주차 일은 대체거래소 오늘도 활발히 거래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110개 종목으로 확대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오늘 2%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97,1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브랜드 평판 2위로 나타나면서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96,900원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보다는 낮은 시세 형성한 모습입니다. SO일은 오늘 메인마켓에서 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유지하더니 0.17% 하락하면서 58,400원으로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58,300원으로 거래 마친 한국거래소보다는 높은 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HD 현대는 오늘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하며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단독 기사지만 호재가 나왔습니다. HD 현대가 한화를 제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하락하던 주가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LG 생활건강은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상승불 켜내면서 마무리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LG U+ 오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AI를 활용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890원으로 마무리한 한국거래소보다는 높은 시세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금융지주 오늘 0.13% 올라와 주면서 75,600원으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네, 삼성증권은 오늘 메인마켓에서 상승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 윗골이 길게 달리며 주가가 밀려났습니다. 0.11% 밀려나면서 46,000원에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현대제철은 오늘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CJ제일제당은 0.79%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출범하고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종목이 확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 1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한국거래소 잠깐의 거래 정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체거래소는 어떨까? 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 일단 대체거래소 종목이 늘어났지만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전에 거래되는 프리마켓이나 장 후에 거래되는 애프터마켓 쪽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없다 보니까 네. 호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심택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다음날 시초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규 거래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 시초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차트 왜곡 현상도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체거래소를 정규 거래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가 기존 한국거래소보다는 거래세가 한 2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거래 대금 매매 거래 횟수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랑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대비 대체거래소 거래 비중이 한 1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 대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체거래소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저희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적극 활용하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또 거래량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대체거래소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주목하는 종목 STI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 AI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의 오늘 탑픽 종목 STI입니다. STI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TI의 목표 주가를 29,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물가 흐름이 우호적이고 사업의 고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STI는 반도체 장비 업종 특성상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도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STI를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적인 면에서나 차트 흐름에서도 솔브레인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에요. 리포트에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던져줬는데 왜 굳이 이 종목을 담아야 하나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 반박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당황하셨어요. 들었다 놨다 네.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브레인 STI를 살 바에는 솔브레인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솔브레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짜리라면 STI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STI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 3,387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영업이익이 한 200억 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천억대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200억 이상 지난해 나왔다라는 거는 꽤 잘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지금보다 점핑하면은 결국에는 밸류는 제자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AI 전문가께서 저한테 독서를 날리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STI를 좀 더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구도가 솔브레인 vs STI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STI 어떤 전략을 주실지 가격 전략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20선 아래로 STI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어제 오늘 STI가 20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20선 위에 올라타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매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전략상 시초가로 내일 시초가로 전략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기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4,000원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 좀 아래인 한 2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I 자세한 가격 전략 주셨는데요. 저희는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 일주일 안에 달성 가능할지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STI 목표 주가 24,000원, 다음 주까지 달성 가능할까요? 네, 현재 종가 22,050원에서 24,000원까지 약 9% 정도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과 STI의 시급 세원을 고려하면 목표가 달성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시점이 좋은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가인 24,000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매매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몇 % 가능할지도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다음 주까지 24,000원 몇 % 달성 가능할까요? 목표가 달성 확률은 8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그래도 10% 이상은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배짱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를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되게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주셨는데 오늘은 AI 전문가를 조금 견제해서인지 9%로 좀 짧게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목표 주가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전문가 말하는 스타일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칭찬을 하다가 하지만부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목표가를 원래는 25,000원 이상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기간이 5거래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측면이 있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배짱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AI 전문가는 따로 만나서 현피 한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현피 한번 떴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한 10% 이상 목표가 잡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상남자 스타일로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TI AI 전문가는 80% 달성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저님은 좀 꿀밤한데 꽁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까지 목표 주가 24,000원 가능할지 쭉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독서를 날렸던 AI 전문가부터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백인현 매니저님의 깊은 인사이트를 모두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백운현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무료 방송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AI 전문가도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와 함께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부족했다라는 분들은 어디서 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월, 하, 수, 목, 금 이렇게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네. 아침 8시에는 여러분들한테 뉴욕 증시 분석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어떤 섹터 위주로 움직였는지 제가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장 매매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섹터별 유망주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에서도 제가 내일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만한 유망 종목들 하나 또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내일 매매할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내일장이 기대가 됩니다. 밴드에서 유망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반도체를 꼽아주셨잖아요. 유망 종목 어떤 섹터일지 살짝 예고편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 제가 저점에서 공략할 종목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STI와 함께 또 한 번 주목해 볼 수 있는 다른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8시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